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 MBC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18에 대한 생각과 광주와의 인연 등을 진솔하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이 한 시민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어떻게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광주 MBC 5.18 40주년 연중기획 내 인생의 5.18. 그 10번째 주자로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제에서 가진 광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5.18의 역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대로 5.18이 수록된 전문의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다시 개헌이 추진된다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비록 헌법안 개헌이 좌절되었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라고 평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밖에도 5.18 왜곡과 폄훼에 대한 입장과 5.18 하면 떠오르는 인물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도 생각을 밝혔습니다. 저는 5.18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광주 MBC는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터뷰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MBC 5.18 40주년 특별 프로그램 문재인 대통령의 5.18은 5.18 하루 전날인 5월 17일 아침 8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후 내 인생의 5.18 노무현 대통령 편과 함께 하루씩 번갈아가며 시청자를 한 달 동안 찾아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 가짜뉴스가 젊은 세대에게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선 학살 미영령자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활동을 시작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왜곡 유튜브의 주장을 반박하는 또 다른 유튜브입니다. 시민군이 광주 톨게이트에서 계엄군을 습격했다는 왜곡 유튜브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그 근거로 1995년 검찰 기록을 활용합니다. 이 탈취한 장소가 광주 톨게이트가 아니라 지금 유스퀘어가 있는 옛 광주공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내내 망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국방부와 검찰 등 국가기관이 9차례에 걸쳐 5.18 관련 조사를 진행해 일부 진실을 밝혀냈지만 5.18 왜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초 발포 명령자와 북한군 투입설 같은 핵심 내용이 규명 안 된 탓도 있습니다. 5.18의 총체적 진실을 담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써내야 할 국가보고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5.18 국가보고서로서 채택될 본위원회의 조사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적 화해를 도모하는 국민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며 하지만 3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관과 강제성 없는 조사 권한만으로는 40년 전 진실을 온전히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치권은 조사위의 인력 확충과 조사 권한 등을 확대하는 개정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권조사의 필요성 그리고 특히 또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또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밝혀진 진실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알맞는 유통 전략이 필요합니다. SNS 매체인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조사위 활동 소식과 국민들 눈높이 그리고 트렌드에 맞춘 영상 콘텐츠와 카드뉴스, 웹포스터 등 제작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진실이 담긴 5.18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 왜곡 주장의 설득력을 무너뜨릴 수 있고 왜곡 세력을 처벌할 근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우리 국민들 10명 중 7명은 5.18 관련 가짜뉴스를 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5.18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2%가 5.18을 왜곡한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0%로 나타났습니다. 5.18 관련 미흡한 점으로는 학살 책임자 처벌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진상규명과 5.18 피해자 보상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5.18 헬기 사격 여부가 쟁점인 전두환 광주 재판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미국인이 법정에서 헬기 사격을 증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5.18 당시 평화봉사단 활동을 위해 광주에 머물렀던 미국인 데이빗 돌린저 씨가 법정에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돌린저 씨는 오는 6월이나 7월 광주지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린저 씨는 광주 MBC 보도를 통해 1980년 5월 21일 금남로에서 계엄군의 헬기 발포를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돈을 써야 할지 기부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지 정부와 자치단체들도 생각이 다릅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지급되기 시작된 재난지원금. 우리 지역 시민들은 지원금을 기부할까 사용할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좀 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직장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용하게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제가 봐서 저보다 못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회가 지금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사용하려면 주소지 관할지자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부와 사용을 놓고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온도차를 보이면서 시민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재정을 아끼자며 문재인 대통령을 시작으로 간부급 공무원들의 기부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지역 경제를 살리자며 적극 사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경우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재난지원금을 자율적으로 기부하기로 했고 광주시는 상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에 한해 전액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전적으로 시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실 사항이지 저희들이 기부를 해라 이렇게 소비를 해라 이렇게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광주시에서는 61만 5천여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번 주까지 30만 가구가 신청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자가격리와 방역조치 등을 위반한 코로나19 관련 사범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감염병 전문 대응단을 가동해 위반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신천지 관련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졌던 당시 신천지 교육관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회 물건을 반출하러 무단 침입했던 신천지 신도 6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병원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소란을 피워 병원을 폐쇄시키고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만든 병원 직원 58살 A씨에게는 업무 방해 혐의가,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1,600만 원을 편취한 23살 B씨에게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범 6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베트남에서 입국한 이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지인의 병간호를 위해 산부인과에 방문한 베트남인 29살 C씨와 임시생활시설에서 나오자마자 자가격리 통보를 어기고 여수항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베트남인 36살 D씨,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무를 허락한 선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또 격리 지침을 어기고 어린이집과 장애인 돌봄시설에 출근한 신천지 신도 3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불구속 기소한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사범은 모두 14명.
이들은 다행히 진단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전문 수사 대응단을 구성했고 관련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 임명을 놓고 출연금 전액을 삭감했던 광주시의회가 하루도 안 지나 예산을 복원했습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 원장 임명과 관련해 일방적 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을 받았다며 예산 복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투명한 인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18억 5천여만 원을 어제 오전에 삭감했다가 밤에 회의를 열어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완도군 금당면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72살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고 5m 아래 저수지로 추락해 A씨와 아내인 66살 B씨가 숨졌습니다. 완도경찰서는 A씨가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장록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폐자재 창고 1개동을 일부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안쪽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폄훼 유튜버들이 주말 금남로 집회를 막기 위해 5월 단체와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강력 대응에 나섭니다. 5월 세 단체와 광주 진보연대,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 광주 지역의 시민단체는 극우 난동 세력의 금남로 집회 저지를 위한 광주 시민 비상행동을 구성했습니다. 비상행동은 16일과 17일 금남로에서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촉구와 5.18 피해 당사자의 증언, 5.18 방문객의 자유 발언 등을 통해 5.18 폄훼 유튜버들의 집회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40주년 특별전인 5월 별이 된 들꽃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5.18 40년의 트라우마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켜 치유와 화합, 희망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로 마련됐고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김근태 작가의 작품 77점이 선보입니다. 전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계속되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5.18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릴레이로 상영됩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5.18 40주년을 기념해 내일부터 열흘 동안 특별 영상전 5.18 영화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전에는 영화 꽃잎과 박하사탕, 다큐멘터리 김군 등 장편과 단편 작품 18편이 무료로 상영되지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입장할 수 있는 관람객 수가 제한됩니다. 광주 광산구청이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를 기리기 위해 구청 대회의실을 윤상원 홀로 명명하고 현판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제막식에는 윤 열사의 어머니 김인숙 여사 등 가족이 참석했고 윤상원 열사의 시대에 들불 문구가 담긴 흉상도 설치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이기도 한 윤상원 열사는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약했고 5월 27일 계엄군의 도청 진압작전 때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전남의 5.18 민주유공자 전원에게 월 6만 원의 민주명예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5.18 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는 형편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생계지원비 13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